왜 굳이 산동성 역사 탐방을 처음 기획을 하셨는지 예. 그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산동성은 그 이전에는 사실은 중국 땅이 아니라 이제 우리 땅이었어요. 아주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자오지 환원께서 산동성을 차지하셨거든요. 기원전 567년에 그 내국, 그 동의의 나라인 내국이 제나라에 의해서 이제 망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한 2100년 동안 그 산동성은 우리 배달국과 단군 조선의 영토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 동의의 유적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그러한 장소라고 생각이 들어서 또한 탐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두 번째 역사 탐방의 주제를 크게 이제 그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가 이제 팔신제, 예,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신선문화,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바로 이제 환단고기의 그 사료적 가치를 증빙하는 그런 어떤 뜻을 세우고 진행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먼저 팔신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팔신제라는 것은 이제 8분의 신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이제 팔신제죠. 예. 인간과 신은 이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것이고 예. 인간이 신에게 대해서 어떤 존경과 경배의 리추얼이라는 것이 제사를 지내는 거죠. 아주 천지 일월 음양 그다음에 이제 그 병주와 사시주 이렇게 해서 팔신이 구성이 되고 산동성 아주 그 넓게 그 제사 장소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제일 가까운 거리예요, 이게 성산이. 지금 이 자리가. 안녕하세요. 대한사랑 초대석 시간입니다. 한영우 교수님은 다시 찾는 우리 역사라는 책에서 아사달 문화권을 주장을 하셨습니다. 중국의 산동성과 그리고 만주, 한반도 그리고 일본의 큐슈 지역까지를 아사달 문화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사달 문화권의 다른 말은 고조선 문화권이겠죠. 그래서 지난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서 사단법인 대한사랑에서 진행한 산동성 역사 탐방 프로그램을 기획하시고 직접 가이드까지 하신 윤창열 이사장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왜 진시황은 여기로 왔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제일 가까운 거리예요, 이게 성산이. 지금 이 자리가. 먼저 오늘 본격적으로 산동성 역사 탐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기 전에 네. 사단법인 대한사랑에 대해서 소개를 좀 잠깐 해주시죠. 어떤 단체인지. 사단법인 대한사랑은 2013년에 창립이 되었습니다. 예. 2012년에 STV 상생방송 이사장님께서 환단곡이 역주본을 내셨어요. 예. 그 환단곡이 역주본이라는 것이 어떤 대한민국 역사 광복에 아주 선을 긋는 획기적인 그 신기원을 이루는 그러한 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 정신을 계승해서 2013년 창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사랑에서는 환단곡의 역사관을 바탕으로 해서 한민족의 9,000년의 그 국통맥을 바로잡고 원형 문화를 복원해서 한민족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그 단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 2013년에 이제 본격 창립이 됐으면 벌써 이제 횟수로는 한 13년 네. 제가 되는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또 이사장님을 역임했을 것 같아요. 예. 예, 어떤 분들이 역임을 좀 하셨습니까? 2013년 이제 창립이 되면서는 정신문화원 그 교수로 계셨던 박성수 교수님이
초대 이사장님을 맡으셨고요. 예. 그리고 이제 2대는 그 자생 잠실 한방병원장이신 신민식 박사가 그 대행을 잠깐 맡으셨어요. 예. 그다음에 인하대학교의 남창희 교수님이 3대 이사장을 맡으셨고 천문 연구원장을 지냈던 박석재 이사장님께서 4대 이사장을 맡으셨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5대 이사장으로 재임 중에 있습니다. 그 언제부터 5대를 맡으신 건가요? 제가 이제 그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에서 38년 동안 그 교수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2023년 2월 달에 정년을 하고 2023년 6월 1일부터 이사장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걸로는 이제 뭐 대전대학교 한의학과에서 평생을 이제 제자들을 가르치셨는데 네. 한의학과하고 이 역사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궁금하고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에 관심을 가지시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역사를 아주 굉장히 좋아해요. 예. 그러다가 83년도에 그 이유립 선생이 그쪽에서 나온 그 환단곡이 복사본이 세상에 돌아다녔어요. 예. 그래서 83년도에 제가 그것을 복사를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제가 그 환단고기를 연구하기를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한의학을 하면서도 저는 그 뭐 한의과 대학에서도 주로 그 한문, 원전, 그다음에 이제 의학에 대한 역사, 메디칼 히스토리 뭐 이런 것을 강의하다 보니까 복희, 실록, 뭐 황제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접목이 되어가지고 예. 아주 재미있게 환단고기를 40여 년 이상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산동성 역사 탐방을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궁금한 게 왜 굳이 산동성 역사 탐방을 처음 기획을 하셨는지 예. 그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이제 본래 그 이유는 제가 그 세계 환단학회라는 그러한 그 학회가 있어요. 예. 이제 거기다가 제가 2013년인가 4년 정도에 그 팔신제에 관한 이제 논문을 썼어요. 예. 근데 이제 팔신제 제사 장소가 전부 산동성이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 산동성에 있는 이제 팔신제 장소를 모두 한번 탐방을 해보고 싶다 하는 이런 이제 막연한 생각이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대한사랑 이사장을 맡으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산동성 팔신제 장소를 한번 탐방을 해봐야 되겠다. 이제 그것이 아마 제 머릿속에서는 근본적인 동기였던 것 같고요. 예. 뭐 더 나아가서 이제 뭐 산동성이라는 것은 그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것은 우리 그 고조선 문화권, 아사덜 문화권에 속해서 산동성은 그 이전에는 사실은 중국 땅이 아니라 이제 우리 땅이었어요. 아주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 우리의 배달국 14대 자오지 환원께서 산동성을 차지하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4,700년 전인데 그리고 이제 아주 그 연대가 정확하게 나오는데 춘추를 보면은 기원전 567년에 그 내국, 그 동의의 나라인 내국이 제 나라에 의해서 이제 망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한 2100년 동안 그 산동성은 우리 배달국과 단군 조선의 영토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 동의의 유적이 가장 많이 남아있는 그러한 장소라고 생각이 들어서 또한 탐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차례 이제 다녀오시면서 같이 참여했던 분들 여러 뭐 계층 직업을 가진 분들이 참여를 했는데 어떠셨어요? 5월 달에는 이제 한 38명 정도가 참석을 했거든요. 예. 근데 하여튼 그 사람들이 처음 보고 놀라는 거예요. 야, 이런 산동성에 우리의 그 역사 유적이 이렇게 이제 많이 남아 있구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들이 그 감동을 하는 것을 현장에서 많이 봤고요. 뭐 어떤 분들은 나는 앞으로 이 역사 광복 운동에 매진을 하겠다. 뭐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셨고 많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두 번째 역사 탐방의 주제를 크게 이제 그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가 이제 팔신제, 예,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신선문화,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바로 이제 환단고기의 그 사료적 가치를 증빙하는 그런 어떤 뜻을 세우고 진행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팔신제 하면 이제 뭐
용어 자체가 생소한 분들이 대부분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선 이제 하나하나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 예. 먼저 팔신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팔신제라는 것은 이제 8분의 신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이제 팔신제죠. 예. 근데 그 근원은 그 사마천이 쓴 사기에 보면은 팔신제가 나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 환단고기에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팔신제는 8분의 신에게 이제 제사를 지내는 건데 옛날에 그 임금들에게 있어가지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쟁과 제사입니다. 예. 그런데 그 제사 문화라는 것은 이제 그 당시에 우리가 그 신앙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제 신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 신교라는 것은 이신설교의 준말인데 신으로서 가르침을 편다 이런 뜻인데요. 그래서 인간과 신은 이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것이고 예. 인간이 신에게 대해서 어떤 존경과 경배의 리추얼이라는 것이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근데 그 8분을 딱 뽑았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천주, 하늘의 주님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주, 땅에 신에게 제사 지내는 것이고 세 번째는 유일하게 그 인간으로 다녀가신 그 치우천왕을 제사 지내는데 전쟁의 신 병주로 모셨어요. 예. 네 번째가 이제 음주, 다섯 번째가 양주, 여섯 번째가 월주, 일곱 번째가 일주, 여덟 번째가 사시주. 이렇게 아주 천지 일월 음양 그다음에 이제 그 병주와 사시주 이렇게 해서 그 팔신이 구성이 되고 산동성 아주 그 넓게 그 제사 장소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이제 팔신제가 이제 산동성 전체에 분포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도 이제 2차에는 이제 같이 다녀와 가지고 예. 그 4박 5일간의 일정이 지금도 이렇게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한 2,000km를 넘게 이렇게 4박 5일 동안 버스를 타고 움직였어요. 예. 그것은 이제 그 팔신제의 그 위치가 어느 한 곳에 몰려 있는 게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산동성 전체에 이렇게 예. 펼쳐져 있는데 산동성이 우리 한반도의 1.5배에 달하는 땅이라고 하잖아요. 예. 산동성에 대한 소개와 더불어서 그 팔신제의 위치, 예. 뭐 그 얘기를 좀 해주시죠. 방금 사회자께서도 그 팔신제의 위치가 넓게 이제 분포됐다. 예. 근데 그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중국의 학자들도 팔신제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요. 예. 근데 그들은 팔신제의 기원을 어떻게 잡고 있느냐면은 전국시대 중후기에 제나라가 점차 그 동쪽으로 그 소국들을 병합해 가면서 그 소국의 제사를 병합을 해가지고 뭐 전국시대 중후기에 팔신제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직접 다녀오셔가지고 알겠지만 그 팔신제의 장소는 꼭 필요한 곳에 있습니다. 적재적소에 배치되어 있다는 것을 보면은 이것은 산동성 전체를 통치하던 통일 국가에 의해서 어떤 그 통치자의 의도에 의해서 이렇게 8군데에 고르게 배치 분포되어 가지고 제사를 지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팔신제의 기원은 사마천 사기에서는 이건 강태공이 혹 만든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했지만 저는 그것에는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태공이 기원전 1122년에 그 임치에 제나라의 초대 임금으로 봉해졌을 때 그 임치 주의 백리밖에 지배를 못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아주 쉽게 이것은 우리 초대 단군 할아버지께서 만드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팔신제 하면 뭐 말씀하셨듯이 8분의 신에게 제를 올리는 이제 하나의 그 의례인데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그 2차에는
8군데를 다 방문을 못 했잖아요. 네. 한 5군데를 방문을 했고 1차 때는 제가 듣기로는 이제 6군데를 방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한 군데 한 군데 그 네. 의미를 좀 짚어보면서 예. 그때 당시를 좀 떠올려 보면서 이야기를 좀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먼저 이제 그 우리가 그 일정상으로 볼 때는 제일 먼저 방문한 곳이 사실은 이제 일주사가 있는 성산각이었지만 네. 좀 그 팔신제의 순서로 좀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천주사를 우리가 이제 방문을 했잖아요. 네. 그게 이제 그 치박시, 네. 치박시 이제 임치구에 있는 그 천재연의 자리로 추정이 돼서 이제 그걸로 갔는데 네. 그 얘기를 좀 해주시죠. 천주라는 것은 어떤 의미고 네. 거기에 이제 하나의 사당을 모셔가지고 제를 지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팔신제 중에서 그 첫 번째 제사 대상은 천주입니다. 이 하늘 천자에 주인 주자인데 하늘의 주님이신 하느님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죠. 예. 근데 사마천 사기에도 그 천주에 대해서 대상이 누구냐면 사삼신이다. 삼신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다. 그러면은 하느님을 당시 사람들은 삼신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 우리 민족의 그 신관을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는데 하느님이라는 분은 그 조하신, 교하신, 치화신으로 그 자존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삼신이라고 부르거든요. 예. 천주를 제사 지내는 곳은 그 지금의 치박시의 임치구. 이제 임치구는 옛날에 제나라의 그 수도였어요. 그 남쪽에 그 천재연이라는 연못이 있습니다. 이제 가다 보면은 오른쪽에 치하도 이렇게 흐르고요. 예. 역대 제나라의 모든 임금들은 여기에 와서 하느님에게 천제를 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연못가에서 제사를 지냈어요. 그럼 왜 거기서 제사를 지냈냐 하면은 우리가 제나라라고 할 때 이 제라는 것이 중심 제자예요. 예. 우리가 배꼽을 제라고 하는데 육다로를 쓰면은 육다로에다가 가지런할 제자를 쓰면 배꼽이라는 게 우리 중심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천주를 제사 지내는 장소를 천하의 중심이다. 그렇게 이제 봤고, 그리고 그 연못에서 5개의 물이 솟아올랐다 그래요. 예. 그럼 이제 오한극이잖아요. 그러니까 또 중심이라는 뜻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천주를 그 제나라 남쪽에 있는 그 천재연에서 제사를 지냈다고, 거기를 아마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서 하느님을 제사 지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제사를 지낸 곳이 천재연, 네. 연못가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다른 유적지를 보면 예. 제천단이 대부분 이제 산 꼭대기에 있거나 예. 아니면 구릉에 있거나 그렇죠. 뭐 이런 식의 이제 위치가 많은데 네. 이 천주사를 연못가에서 이렇게 지낸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뭐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 동양 철학에서 천일생수하고 지생화한다는 말이 있어요. 예. 하늘에서 물을 생하고 땅에서는 이제 불을 생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뭐 하늘에서 어떻게 물을 생합니까? 그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하늘에서 비가 내리잖아요. 예. 그리고 수증기가 이제 증발을 해서 하늘에 구름으로 있는데 100m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0.6도씨씩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계속 올라가면은 수증기가 차가워져 가지고 이제 비가 되어서 내리거든요. 그래서 이 하늘과 물이라는 것이 깊은 상관성이 있어요. 천일생수하기 때문에. 그래서 연못 물가에서 천제를 지내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아쉬웠던 거는 지금 간 분들도 대부분이 연못이 말라 있어가지고 그렇죠. 예, 저희들이 물을 제대로 못 봤어요. 예. 예. 어떠셨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갔을 때는 물이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지금은 이제 물이 말라서 아쉬웠는데 다행히 이제 중국에서도 이곳에서 그 천주를 제사 지내던 장소다 하는 그 유적지의 중요성을 알아가지고 예. 조금 이동을 해서 그 팔신에 대한 설명을 그 돌을 세워가지고 전부 설명을 해가지고 예. 좀 아쉬움을 달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 왼편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그 비석이 이렇게 쭉 세워져 가지고 팔신의 유래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제 하나하나를 또 설명한 것들이 있었어요. 그랬죠.
뭐 그 부분에서 쭉 설명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랬어. 예, 그 참여한 분들의 반응이 어떻던가요? 사람들은 하여튼 이 팔신제라는 것이 아주 유서가 깊은 것이고, 이 팔신제는 그 중국 한족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사가 아니라 예. 우리 동이족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사라는 것을 모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예. 저도 이제 그 천주사 유적지를 가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치아가 쭉 흐르는 걸 봤는데 예. 과연 이제 뭐 고대에는 이제 국가가 세워질 때는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물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치아가 아주 큰 넓이를 가지고 흐르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여기에서 나라가 세워질 수 있었겠구나. 또 이제 그 중심에서 이제 천주사가 또 어떤 나라를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의례터로서 역할을 했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했거든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천주사를 이제 들리고 나서 그 다음 천주와 이제 짝을 이루는 것이 지주잖아요. 예. 땅의 어떤 주인에게 이제 또 제를 지내는 건데 저희들이 이번에는 지주사는 방문을 못 했습니다. 네. 근데 지주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지 하늘이 있으면 땅이 있는 건 뭐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옛날에 그 황제는 천지에 대해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 북경에 가게 되면은 남쪽에 천단이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천주에 대해서 제사 지내는 것이고, 북쪽에 가면은 지주에 대해서 제사 지내는 방택단이라고 있어요. 예. 그렇듯이 하늘에 제사 지내는 것과 짝이 되어 가지고 땅의 그 후토신 지신에게 이제 제사를 지내는데, 그 제사를 지내는 것은 아주 예로부터 전통적으로 태산의 아래에서 제사를 지냈어요. 예. 그걸 이제 봉선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래서 태산 꼭대기에 제단을 쌓아놓고서 하느님에게 제사 지내는 것을 봉제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땅 밑에 태산의 아래에 있는 작은 산에서 지신에게 제사 지내는 것을 그 선제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 참선할 선자인데, 천자문에 보더라도 악종황대요. 산은 항산과 태산이 으뜸이고, 그 다음에 선주운정이라. 그 선제사는 운운산과 정정산에서 지냈다. 옛날에 그 요수는 운운산에서 지신에게 제사를 지냈고요. 황제는 정정산에서 제사를 지냈다고 하는데, 전부 게 이제 태산의 아래에 있는 작은 산들입니다. 그런데 팔신제에서는 양보산에서 제사를 지냈어요. 예. 그래서 양보산은 그게 이제 산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시간상 뭐 거기로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양보산은 태안시와 그 신태시 그 사이에 있는 그 조례산 줄기에 있다는 것만 확인을 했고, 이번에는 가지를 못했습니다. 예. 아쉽게도 그래서 저희들이 뭐 그 지주사는 방문을 못했지만 또 현장에서 우리 이사장님께서 버스에서 또 충분한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예. 뭐 참여한 분들이 아쉬움을 달랬던 그런 생각이 좀 나고요. 그 앞에서 설명하셨지만 이제 그 팔신제 중에서 참 재미있는 것이 천주와 지주와 더불어서 유일하게 역사적 인물로 다녀가신 분을 병주로 이렇게 모시는 저희들이 이제 병주사를 예. 방문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추정하는 거는 이제 치우릉에 병주사가 있었을 것이다 해서 저희들이 이제 다녀왔는데 예. 그 얘기를 좀 해주시죠. 원필칭 얘기를 하면 천지인이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천지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그 제사 대상이 이제 병주인데, 병이라는 게 이제 군사병자예요. 예. 그래서 그 제사의 대상은 치우천왕입니다. 이제 치우천왕은 우리 배달국 시대 때 14대 그 자오지 환웅을 얘기하는데요. 환단고기를 보면은 자오지 환웅, 치우천왕께서는 아주 수도를 처음에는 저 대릉하 상류로 그 요령성 글리 옮겼다가 그 다음에는 산동성으로 옮기거든요. 그래서 산동성에서 옮겨가지고 우리 배달국의 영토였어요. 예. 이제 거기서 통치하다가 돌아가셔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그 아마 능을 조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치우천왕 능은 지금의 그 산동성 문상현 남항진에 있는데, 이제 중국 사람들은 너무 그걸 지금 소홀하게 뭐 가서 보셔가지고 알겠지만 뭐 표지판도 제대로 하나 없고 아무 그 인공물도 만들어 놓지 않고, 그래서 그 허술하게 대접하는 것을 보고서, 야, 우리의 그 조상님들께서
너무나 중국 사람들에 의해서 그 천시를 받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 제녕시 문상현 예. 거기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다음 코스를 가기 위해서 쭉 이제 가는 시간 속에서 아주 저녁에 해가 지기 직전에 이제 겨우 도착을 했잖아요. 그랬어요. 도착을 해서 이제 어스름한 그런 어떤 해질녘 그 무렵에 치우릉을 이렇게 저희들이 참배를 좀 했는데 어떠셨어요? 그 시간에 도착해서 이렇게 치우릉을 딱 마주한 그 심정이. 저도 이제 가면서 마음이 조마조마했어요. 이게 너무 늦으면은 어두워져 가지고 보지를 못하잖아요. 예. 근데 뭐 정말 치우천왕께서 도와주셨는지 그래도 조금 밝을 때 저희가 도착을 했어요. 치우천왕이라는 분은 정말 그 인류 역사를 통해 가지고 가장 그 무력이 뛰어났던 분으로 이제 추앙을 받고 있고, 그래서 황제도 그 치우천왕에게 이제 굴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중국 사람들은 치우천왕을 그 전쟁의 신, 이제 무신으로 이제 받듭니다. 그래가지고 한고조 유방도 자기가 고향에서 군사를 일으킬 때 그 치우천왕에게 제사를 지내고 군사를 일으켰다는 기록이 있고요. 예. 그리고 자기가 천하를 통일한 뒤에 그 장안에다가 또 치우천왕의 사당을 만들어가지고 치우천왕을 제사를 지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뭐 사기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이제 사마천의 사기와 환단고기의 기록이 치우천왕에 대한 기록이 어떻게 보면 정반대로 나오잖아요. 그래요. 예. 그 얘기를 좀 정리를 해 주시죠. 예. 사마천의 그 사기를 보면은 황제와 치우가 전쟁을 해서 금살치우다. 그 사로잡을 금자에다가 죽일 쌀자에다가 치우천왕. 치우천왕을 황제가 사로잡아서 죽였다. 이렇게 이제 중국에서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환단고기에서는 굉장히 정확하게 황제와 탕록의 들에서 10년 동안에 73회의 전쟁을 해서 마지막에 황제를 무릎을 꿇립니다. 예. 그리고 무릎을 꿇리고 그를 죽이질 않아요. 그를 다시 그 동방으로 불러가지고 그 치우천왕의 국사이신 자부 선생님을 통해 가지고 그 동방의 그 신교를 배워가게 합니다. 특히 그 사막 내문경을 받아가게 하고 해서 우리 민족은 그렇게 황제를 잘 대우를 했다 하는 것이 이제 환단고기에도 그런 기록이 있지만 그 가롱이라는 사람이 쓴 포박자라는 책 4편 18편이 지진편인데 거기에도 보면은 옛날에 황제가 있어가지고 동방의 청국에 이르러가지고 자부 선생을 베푸서 그 자부 선생은 치우천왕의 국사거든요. 사막 내문경을 받아가서 모든 그 신들을 굴복을 받았다 하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봐서도 치우천왕이 황제를 사로잡아서 그를 신하로 삼았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오히려 이제 환단고기가 오히려 정확한 역사적 사실을 이제 기록해 놓은 것으로 저희들이 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치우천왕의 능이 그 산동성에 있다는 것도 사실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갈 때 보면 후손된 도리로 간단하게나마
좀 주가포를 올리고 술을 한 잔 올려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해갔는데 예. 한번 영상으로 잠깐 예. 보고 이야기를 계속 나누겠습니다. 치우천왕 등을 참배합니다. 저희 역사가 광복되고 저희 대한사랑이 역사 광복을 위해서 크게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일배 재배 치우천왕을 자기 민족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이렇게 능을 방치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더라도 치우천왕은 우리 한민족의 조상이지 중국 민족의 조상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 영상 보시면서 이제 그때도 생각이 드셨을 텐데 예. 술잔 올리실 때 예. 어떤 심정이 좀 어떠셨어요? 그 이제 사실은 저희들도 제수를 준비해 가지고 가서 그렇게 절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미처 못했었어요. 예. 못했었는데 저희들이 제남에서 이제 제남 일정이 끝나고서 이제 치우릉을 가는 일정인데 그게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예. 이제 멀어가지고 중간에 휴게소에 한번 들렸어요. 휴게소에서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예. 아, 우리가 지금 치우릉을 가는데 지난번 5월 달에 갔을 때는 그냥 둘러보고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안 되겠다. 후손된 도리로서 우리가 주가포라도 이제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갑자기 들어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그 휴게소에서 제수를 준비를 했어요. 하고서 이제 가서 했는데 거기에 참여했던 모든 그 탐방단들이 전부 그 좋아하고 예. 대단히 그 감격을 하는 뭐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예. 저도 이제 뭐 참여한 분들이 한마디 한마디 이제 소감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네. 아, 이분들이 이렇게 또 단순히 와서 보고 가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술 한 잔이라도 올리면서 교감하는 것이 또 다른 의미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예. 하여튼 뭐 저도 참 기억이 남는 그런 어떤 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치우릉이 이곳 저희들이 이제 방문했던 제녕시 문상현의 이제 남왕진에 있는 예. 이 치우릉 말고도 여러 군데 있다고 돼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이사장님께서는 왜 이곳 남왕진에 있는 치우릉이 진짜 치우릉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예. 말씀을 좀 해주시죠. 제가 이제 옛날에 그 STV 상생방송에서 치우천왕 그는 살아있다라는 이제 프로그램을 만든 적이 있어요. 그래서 황제와 치우천왕께서 그 대전쟁을 펼친 탕록이라는 것이 북경에서 서쪽으로 한 200km 정도 가면은 탕록시가 있고요. 거기에 이제 반산진이 있는데 거기에 하면 뭐 치우북채, 치우중채, 뭐 치우천, 치우수, 그다음에 이제 헌원호, 황제성 이런 황제와 치우에 관한 이제 유적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근데 이제 거기 가면은 치우의 무덤이 한 대여섯 개가 있어요. 예. 동치우분, 서치우분, 뭐 남치우분 이렇게 해서 많이 있고 산동성만 해도 치우천왕 능이라고 하는 것이 세 군데가 있어요. 예. 지금 여기 문상현 남왕진에 있는 치우릉을 제외하고도 양곡현의 그 시보리 원진에도 그 치우천왕 능이 있고 그래서 산동성 거야현에 견비총이 있어요. 예. 그 조선족 학자 송호상이라는 분은 견비총은 치우천왕의 그 부인의 무덤 같다 했는데 그것도 굉장히 그 참고할 만한 이제 가치가 있는데요. 그 남왕진에 있는 치우릉이 진짜라는 것은 중국 그 한서 지리지와 그다음에 사마천 사기의 그 사기 지폐라든가 거기에도 산동성 그에 가면은 거기에 그 수장현 감향성 중에 치우릉이 있다 하는 이제
기록이 있고 그다음에 환단고기에서도 그 산동성 남항진에 있는 그 치으릉이 진짜 치으릉이다 하는 기록이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저희들은 그것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예,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천주와 지주, 다음에 이제 병주로서 역사적 인물인 치우천왕을 이렇게 모셨는데 그 수많은 역사 인물 가운데 왜 하필이면 치우천왕을 병주로 모셨을지 그게 또 역사적 어떤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이제 우리가 천지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천주는 하늘의 주님, 지주는 땅의 주인. 그러면 인간에서 한 분을 모시는데 치우천왕을 모셨고 이제 예. 병주로 모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인간으로 역사를 다녀간 인물 중에서 그러면서도 인간에게 가장 그 중요한 대사건인 그 전쟁이라는 문제를 동시에 그 해결해 줄 수 있는 주인공을 찾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간에게서 가장 뛰어난 분, 그리고 전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분, 그분을 그 병주로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치우천왕을 모셨는데 그 치우천왕을 8신제 중에서 세 번째에 모셨다는 그것만으로도 이 8신제는 중국 사람들이 만든 것이 아니고 예. 우리 한민족이 만든 유산이다 하는 것도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그 자체에 예. 우리의 이제 고대 그 고유 사상인 천지인 합일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나온 것이 바로 팔신제의 앞머리 부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그 방문한 곳이 바로 이제 양주사인데 예. 그 양주사는 연태시 지부도에 있었잖아요. 그래요. 양주면은 고대의 그 사당의 건축이다. 원래 선진 시대에 동방에서 그 신에게 제사를 지내던 장소 중에 하나였다. 진시황이 3차례에 걸쳐서 이 지부도에 와가지고 양주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 양주면은 이사 온 거고요. 원래는 저 산 꼭대기에 있었어요. 근데 여기 군사기지를 만들면서 이쪽으로 그 이주해 왔습니다. 그 양주사는 또 음주사하고 짝을 이루어 가지고 예. 또 대칭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음주사와 양주사, 음주와 양주 이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이제 음주와 양주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제 첫째 해석은 순수 음양을 주재하는 율려신을 율려, 그러니까 양의 신인 율과 음의 신인 려를 그 양주와 음주로 제사를 지낸 것이 아니냐 하는 이제 생각도는 해볼 수는 있어요. 예. 그런데 중국의 그 얘기라든가 여시춘추라는 책을 보면은 양주와 음주는 그 서신과 한신이다. 서신은 이제 더위의 신이고 한신은 추위의 신인데요. 우리가 이제 일주를 제사 지내는 것은 그 입춘에 제사를 지내요. 예. 그리고 양주를 제사 지내는 것은 춘분에 제사를 지내요. 그다음에 월주를 제사를 지내는 것은 입추에 제사를 지내고 그다음에 음주를 제사 지내는 것은 추분에 제사를 지냈거든요. 그래서 입춘과 입추가 지난 뒤에 다시 춘분과 추분이 도래하게 되는데 예. 그런 것을 비추어 보면은 그 양주는 이제 춘분에부터는 그 밤낮의 길이가 같으면서 이제 양이 길어지는 시간 되잖아요. 예. 그래서 더위의 신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음주는 또 추분을 기점으로 해서 추워지기 때문에 그 추위의 신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결국은 이제 그 인간의 그 생활과 예. 아주 밀접한 기후 그리고 또 농사짓는 어떤 그 주기를 이해하는 예. 뭐 그런 것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저희들이 이제 그 지부도 양주사를 갔는데 그 양주사는 뭐 좀 특이한 것이 그 양주사 내에 태을구고천전을 모신 곳이 있었어요. 예. 예. 왜 그것이 거기에 있을까 하는 의문점도 좀 드는데
태을구고천조는 또 무엇을 의미하는지 먼저 네.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제 중국에는 많은 도관이 있잖아요. 예. 중국의 도관을 가면은 그 태을구고천존을 모시는 그러한 건물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양주사는 도관치고는 좀 작은 도관이기 때문에 따로 그 전각을 만들지 않고 그냥 마주 보면서 왼쪽에다가 이제 태을구고천존을 모셨는데요. 태을구고천존은 일단 그 태을이라는 말은 태을신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구고라는 것은 중생들의 고통을 구제해 주는 분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천존이라는 것은 이제 하늘의 신 중에서도 가장 그 높은 존귀한 신이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 태을구고천존은 중국의 그 한무제가 물어요, 신하들에게. 이 우주에서 가장 높으신 분은 누구냐? 물론 높으신 분은 그 하느님이 제일 높겠죠. 이제 그분을 제외하고서 가장 높으신 분은 태을신입니다. 태을구고천존입니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서안의 남쪽 종남산에다가 이 태을구고천존을 모시는 그런 제사를 성대하게 지내게 됩니다. 근데 그걸 오랫동안 지냈어요. 그래가지고 한무제가 태을신에게 제사 지내던 장소 이름을 따가지고 지명이 태을진이라는 지명이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서안 남쪽의 종남산에. 그래서 이 중국 사람들 그리고 도가에서는 이 태을구고천존은 대자대비한 신으로서 인간이 고통을 겪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그 태을구고천존에게 기도를 한다거나 또 아주 태을구고천존이라는 명호만 불러도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그 동의보감이라는 책을 보면은 천연두조가 있어요. 예. 두진조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매화의 잎을 그 갈아가지고 마시는 처방이 있는데 이 매화를 갈아서 마신 다음에 태을구고천존을 100번을 외우면은 그 효과를 이루다 말할 수 없다. 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 태을구고천존은 인간의 고통을 구제하시는 그 아주 대자대비하신 그러한 하늘의 높으신 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태을구고천조는 천연두에 대한 처방으로서도 그렇죠. 이렇게 이제 허준의 동의보감에 예. 등장을 하는군요. 네. 예. 저희들이 그 방문했던 연태시의 이제 양주사라든지 또 근처에 이제 좀 지나서 삼산의 음주사 뭐 이쪽을 보면 사실 이제 신석기 시대부터 해가지고 쭉 여러 유적들이 있었다는 것을 유적지 발굴을 통해서 이제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이제 그 이곳 음주사, 양주사를 방문을 했고 특히 양주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진시황의 그 양주에게 이제 제사를 지냈던 유물이 네. 발견이 된 것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요. 예, 어떤 유물이 발견됐습니까? 그 이제 지금의 양주사는 그 더 높은 이제 그 지부도가 섬이었고 그 지부도에 있는 그 산 이름이 노야산이에요. 예. 그 노야산 꼭대기에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원래 양주의 사당이 있던 곳에서 진시황이 그 양주에게 제사를 지낼 때 묻었던 옥이 발견됐어요. 예. 그 이제 옥 벽이 동그랗게 되고 가운데가 구멍이 뚫린 그리고 이제 옥규 끝이 뾰족하게 된 옥규와 그다음에 이제 뿔 송곳 두 개가 발굴이 되었는데요. 그 중국의 책을 보면은 그 양주에게 제사를 지낼 때 서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는 희생을 쓰지 않고 예. 희생을 쓰지 않고 옥을 쓴다. 그런 기록하고 이제 딱 들어맞는 거죠. 예. 근데 이제 푸른 옥을 쓴 것은 그 양주를 제사 지낼 때는 춘분이잖아요.
그래서 봄이기 때문에 이제 푸른 옥을 썼어요. 예. 그러면서도 푸른 옥에 그 붉은색이 칠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것은 희생을 대신한다. 아. 이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가운데다가 옥벽을 놓고 가운데 구멍 뚫린 것에 옥규를 낌고 그리고 양쪽에 그 뿔송곳, 휴라 그러죠. 뿔송곳 2개를 배치한 그것이 발굴이 되었는데 중국의 학자들은 이것은 진시황이 양주를 제사 지내고 나서 묻은 유물이다. 예.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 유물이 이제 거기서 발굴이 됐다는 것은 네. 실질적으로 거기에 이제 양조사가 위치해 있었고 예. 그런 어떤 그 팔신제 풍속이 그대로 유지돼서 이제 전해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일주는 팔신제 중에서 이제 7번째에 해당하는데요. 태양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예. 안에 보면 네. 일주 신상을 이렇게 모셔놨잖아요. 예. 그 일주 신상이 손에 쥐고 있는 삼조고가 새겨져 있는 태양 모습. 팔신제 관련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들린 곳이 사시주를 제사 지낸 낭야대이잖아요. 예. 이 먼저 사시주라는 것이 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 추나추동을 주재하는 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건데, 근데 우리가 여기서 꼭 하나 그 기억해야 될 것은 거기는 사시주를 제사 지내는 장소였을 뿐만 아니라 기후 변화를 관찰하는 천문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 낭야대 꼭대기에 가면 이제 그 진시황의 석상이 예, 이렇게 조성이 돼 있었어요. 그래요. 그 진시황 석상이 왜 거기에 조성이 돼 있을까? 기원전 221년에 천하를 통일하고서 219년부터 순행을 시작하는데 뭐 4, 5차례에 걸쳐 가지고 산동성을 와가지고 그 팔신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는데 낭야대에 와서도 제사를 지냈어요. 예. 진시황은 천하를 통일하고 나니까 오래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부터 내려오던 그 팔신의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서 자기 나라가 번창하기를 기도했으며 더 나아가서는 신선을 만나가지고 그 장생불사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산동반도에는 그 당시에 그 신선 문화가 아주 팽배해 있어요. 삼신산에 가서 그 불사약을 구해서 오면은 오래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